우리 일상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담아드립니다. 충청은 오늘입니다. 한때 따뜻한 정과 풍요가 넘쳤던 시골 마을, 이제는 점점 빈집들이 늘어가고 있는데요. 위기를 겪고 있는 농촌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새로운 문화와 가치를 만들어가는 청년이 있어 충청은 오늘에서 만나볼까 합니다. 오랫동안 비어있던 시골 마을 빈집을 멋진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재미있는 일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는데요.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를 먼저 좀 부탁드려볼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칭 타칭 예산의 아들로 불리고 있는 박상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늘 제 직업을 설명할 때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지금 제 고향인 충남 예산의 콘텐츠를 너무 사랑해서 로컬 콘텐츠를 기반으로 다양한 창작극도 만들고 있고요. 또 로컬 투어도 진행하고 있는 고향 여행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딱 보니까 옷에 그렇죠. 이제 예산 영어로 쓰여 있는 걸 얼마나 사랑하시면 예, 잘 예산은 보셨습니다. 옷에 새겨서 예. 혹시 직접 제작해서 입으시는 거예요? 예, 제가 직접 제작했습니다. 예, 예산이 딱 이 5음절이고 부르기도 쉽고 그러네요. 보기에도 편해서 이렇게 후디로 제작해서 저희가 로컬 컨텐츠를 기반으로 한 공연들 진행할 때도 이걸 입고 조금 더 예산을 잘 알리고 싶어서 혼자만 입으세요, 그러면? 아닙니다. 저희 팀원들도 같이 입고요. 또 여기 그 참여하고 있는 배우들도 같이 입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말 자체가 생소하게 들립니다, 저는. 현재 예산에서 어떤 일들을 구체적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저도 원래는 15년 정도 이제 그 많은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학업 때문에 서울에 올라갔다가 작년에 다시 내려왔는데요. 저는 이제 늘 그 고향 서울 친구들을 시골에 네. 데려왔을 때만 해도 늘 너 되게 부럽다, 돌아갈 고향이 있어서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고향 콘텐츠를 조금 플랫폼화해서 고향이 없는 청년들한테 소개해주는 서비스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고향이 있는 걸 부러워하는 친구들을 예, 맞습니다. 겪다 보니 네. 아. 그래서 이제 그 예산군에 여러 자원들이 있는데요. 그 콘텐츠 자원들을 바탕으로 창작극을 만들어서 공연도 하고요. 그다음에 로컬 투어도 진행하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 의좋은 형제라는 누구나 다 알고 있을 법한 이 전해져 오는 이야기를 가지고 공연을 네. 창작극을 만드신다고 하는데 어떤 공연일지 참 궁금합니다. 공연 하이라이트 영상을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살짝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성가어야 성수마다 다 말아먹고 올린다는 빌딩은 아직 힘이 안 나. 사람들 기운이 한 번만 도와줘요. 이번 고비만 넘기면 이 집 형제로 말할 것 같은데. 누군지 아세요? 몰라. 어찌 그리 잘하. 예산을. 공연 영상을 살짝 함께 봤는데 제가 생각했던 무대에서 펼쳐진 공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골 그냥 집을 배경으로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저 같은 경우에 더 정겹게도 느껴지고 연극을 보러 오시는 분들도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도 드는데 그 의좋은 형제 이야기를 이제 각색을 하신 거잖아요. 어떤 부분 좀 다르게 그런 변형이 된 이야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의좋은 형제는 실존 인물이었어요. 예산에 실제로 거주했던 형제의 이야기를 다룬 설화인데요. 네. 그거를 현대판 의좋은 형제로 각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그 전통적인 집안들에 다 하나씩 있는 스토리처럼 뭐 재산 다툼도 있고 형제끼리 의상한 일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로 각색을 해가지고 현대판 의좋은 형제로 만들어서 옥신각신하는 두 형제가 고향 마을로 내려와서 일련의 사건들을 거치면서 다시 사이가 좋아지는 그런 코믹 가족극으로 꾸몄습니다. 그러니까 현대극으로 재탄생하게 된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네. 그 공연 장소가 시골 할머니 집 같은 그런 미음자 형태의 안마당에서 진행하는 마당극 형태로 제작을 했어요. 그렇군요. 눈과 뭐 입도 모두 즐거워지는 그런 공연이 아니었을까도 싶은데 그 연극을 했던 그 공간이 바로 시골집을 개조를 해서 만든 공간이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실제 내게 되셨을까요? 사실 작년에는 그 저희 예산군 고덕면에 구만리라는 마을이 있는데요. 거기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제 친구의 외할머니 댁을 빌려서
시범적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네네. 저희 어렸을 때 그 시골 할머니 집에 내려가면 미음자형 안마당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밤에 별도 보고 맞아요. 뭐 옥수수도 쪄먹고 맞아요. 예, 그런 좀 그 고향이 떠오르는 만한 공간에서 창작극을 만들어 보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 이제 저희 충청도에는 형엄마라는 문화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표준말로는 수양 어머니라는 뜻인데 네네. 예, 그 마을마다 저희 어머니를 대신해서 저를 많이 케어해주는 그런 문화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생각이 많이 나가지고 캐릭터에 이 형엄마를 넣습니다. 형엄마. 형엄마. 예. 네. 그래서 형엄마가 주인공이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 생활에 지친 청년이 다시 고향집에 내려와서 그 형엄마를 만나면서 겪게 되는 그런 감동 스토리로 첫 번째 연극인 고향나무를 상연을 했었어요. 그럼 네. 작년에는 어떻게 보면은 친구한테 좀 도움을 받아서 그 공간을 빌렸던 네, 맞습니다. 거네요. 네. 그럼 올해는 어떻게 공간을? 그래서 이제 근데 거기에 참여해 주셨던 관객분들이 너무나 네.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 이런 색다른 공연은 내가 연극 보면서 처음이다. 그런 말씀들도 하시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예, 또 한평생, 90평생을 거기서 사시는 할머니들도 내가 이렇게 관객들과 가까이 공연을 본 것도 처음이고 연극이라는 콘텐츠 자체도 처음이다. 그렇죠. 내 눈앞에서 다 공연하고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시골 마을 자기 고향에 이렇게 와서 공연해줘서 감사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정말로 시골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공연장으로 탈바꿈해서 더 많은 관객들을 좀 편안하게 모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지금 있는 하평리에 있는 빈집을 제가 개조해서 빈집으로. 예, 공연장으로 다시 탈바꿈했습니다. 물론 이제 새로운 공간이기는 한데 이게 살 집을 마련한 게 아니라 문화 공간이고 그 공연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개조를 한 거잖아요. 여러모로 뭐 고려할 것들도 많고 손이 정말 많이 갔을 것 같아요. 네,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집은 본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앞마당에 그 충청도 말로 그 농기계 창고를 광이라고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광이 있었어요. 거기가 이제 한 8평 조금 안 되는 공간인데 네. 그 광 한 켠에는 그 푸세식 화장실이라고 하죠. 재래식 네. 화장실이 있었어요. 아. 그래서 그것들을 수세식으로 바꾸고 또 공연장으로 쓰기 위해서 창문도 좀 넓게 빼고 예. 홀딩 도어를 설치하고 이런 작업들을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주변에서 그 이제 공사 작업을 할 때 어르신들 이렇게 다니시면서 이제 보통 한 말씀씩들 하시잖아요. 네. 뭐라고들 하시던가요? 걱정을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오래된 창고를 뭐하러 다시 돈 들여서 고치냐. 살 것도 아닌데.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냥 부시고 그냥 농막이나 하나 갖다 놓지 뭐더러 고생하냐. 네. 이렇게 말씀들도 많이 하시고 또 비 오면은 여기 지대가 낮아가지고 물 찰 텐데 어떡할라 그러냐. 네. 예,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결국 이게 다 끝나고 나니까 다 오셔가지고 한 번씩 보셨어요. 보시면서 너무 잘 꾸며놨다. 궁금하셨겠죠. 네. 카페같이 이쁘게 꾸며놨네.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고요. 좋아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손수 정성을 들여서 개조한 공간에서 그러니까 정말 세상에 하나뿐인 공연장이 완성이 되고 올해 또 이제 멋진 공연도 진행할 수 있었던 건데 어르신들 그러니까 뭐 만들어지고 공연할 때 많이들 찾아오셨나요? 사실은 제가 별다른 홍보를 안 해도요. 이 고향에서는 제 소식이 아주 핫 이슈거든요. 왜냐면 제가 최연소이기도 하고 그렇죠. 예, 서울에서 돌아왔다고 하니까 엄청 관심을 많이 가져주세요. 제 일거수일투족을. 그래서 그냥 아름아름 많이 찾아오시고 네네. 그래서 한 관객의 한 절반 정도는 주민 어르신들이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당극 형태로 배우들하고 관객석이 되게 가깝다 보니까 주민분들이 훨씬 더 즐거워하시고 그 배우들하고 자꾸 대화를 시도하시고 예, 정말 즐거워하셨습니다. 네, 즐거운 공연의 현장 저희도 사진으로 함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난해 작품이 이제 고향나무였고 올해는 의좋은 형제를 소재로 변형된 이야기 연극 어떻게 옮겨라고 합니다.까지 선을 보이셨는데 예산만의 이야기들을 찾아내야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발굴을 해야 되는 건데 평소에도 하는 노력이 분명히 있어야겠어요. 네. 일단 어쨌든 창작극을 만든다는 것은 그 고유의 원래부터 있었던 스토리를 바탕으로 만드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사실에 근거한 스토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네. 문헌 자료도 당연히 서칭을 해야 되고요. 공부를 해야 되는군요. 맞습니다. 예. 네. 그 다음에 또 지필진 구성도 해야 되는 거고 지필진이 구성되면
실제로 그 마을 어르신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지역에 아주 오랫동안 숨겨져 왔던 스토리들을 발굴하는 작업도 필요해요. 아, 어르신들 다 찾아뵙고 이야기들을 또 듣는 예. 것도 있는 거예요? 예. 와. 지나다니면서 또 마을 회관도 들러서 할머니 여기 옛날에 마을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마을 이름이 하평리거든요. 아래 하에 평평할 평자인데 가야산 아래 평평한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아. 그런데 이게 과거에는 이 자연불악 이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어르신들은 여전히 한이말, 뭐 목내 이런 그 자연불악 이름을 사용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제로 수집해서 콘텐츠에 저희 창작극의 대사로 활용하기도 하고요. 예, 소재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른 지역에서 이제 학업을 위해서 이제 네. 고향을 떠났다가 15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말씀 앞서 해주셨는데 이 질문 중요할 것 같아요. 왜 다시 고향으로 와서 또 예산을 주제로 한 컨텐츠를 만들게 됐을까? 아니, 대체 계기가 뭘까? 예, 궁금합니다. 네, 조금 뭐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주체적으로 살고 싶었어요. 항상 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좀 기획해서 추진해 보고 싶었는데 저한테는 로컬이 가장 확실한 대안이었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서울에서 살 때도 관악구에 살았었는데 6평짜리 원룸에 살고 있었어요. 그 전세금이면 사실 저희 고향 예산에 내려오면 네. 150평의 땅을 살 수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뭔가 내가 마음속으로 해보고 싶었던 게 있다면 이 로컬로 지역에 내려왔을 때는 훨씬 더 시도해보기도 좋고 또 주도적으로 내가 뭔가를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지역이 또 예산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제한이 많고 제약이 많고 한계 조건이 많다 뭐 이랬던 거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네. 네. 사라져가는 예산의 이야기들이 오래도록 기억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 박상준 씨와 충청 오늘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야기 나눈 앞서 얘기 나눈 창작 외에도 로컬 컨텐츠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또 하고 계신다고요. 어떤 것들인가요? 예, 저는 지금 예산읍 원도심에도 로컬 투어를 기획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제가 어렸을 때 중학생 때만 해도 그 예산읍까지 버스 타고 나가가지고 네. 거기서 햄버거도 사 먹고 뭐 스티커 사진도 찍고 이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옷가게가 되게 많았고요. 번잡스러운 그런 거리였는데 현재는 공실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래서 아무도 찾질 않고 다만 이제 최근에는 그 예산 상설시장이 그 백종원 시장 프로젝트 그렇죠. 정부에 관심을 얻게 됐죠. 네. 트래픽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문 트래픽을 조금 더 원도심으로 끌어들일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조금 특색 있는 소상공인들의 컨텐츠를 좀 같이 엮어서 로컬 투어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예산읍 원도심에도 그 굿즈숍도 기획하고 있고요. 예. 여행 안내소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예. 영화제도 하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영화제가 할 수 있다고 하겠다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네. 저희 그 시골 빈 공간을 활용해서 한 칸 영화제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어요. 한 칸 영화제요. 예, 맞습니다. 그건 뭔가요? 예, 그게 충남 사회혁신센터에서 기획한 프로젝트인데요. 네. 저희 공간이 8평이 조금 안 되는 공간인데 이런 색다른 공연장에서 그 독립영화 3편을 상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성을 주제로 한 3편의 독립영화 감독님들을 모시고 그 지역 주민들과 둘러 앉아서 영화도 같이 보고 네, 그다음에 영화도 영화에 보고.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이런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네. 둘러앉아서 함께 영화 보고 이야기 나눈다. 네. 요즘 청년들이 이제 도시로 많이 향한다고는 하지만 반대로 오늘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 박상준 씨처럼 지역으로 와서 또 새로운 길을 찾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소도시나 농촌으로의 귀촌을 희망하는 새로운 길을 가겠다라는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다행스럽게도 저는 고향이 있는 청년이고요. 제 예산군이 고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선택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연고가 없는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지방으로 이주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완전히 낯선 곳이니까. 맞습니다. 예, 아는 사람도 없고요. 정보도 그렇죠. 부족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방으로의 이촌을 고민을 하고 있다면 그 지역을 실제로 그리고 또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에 한번 참여해보면 어떨까. 그런 것들이 이제 자료 조사부터 시작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지역살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곳에 지원을 해서 잠시 살아보는 살아보는 프로젝트요? 예. 그런 체험들을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저와 같이 뭔가 하고 싶은 것들이 분명한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내려왔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새도 싸고 뭐 여러 가지 시도해보기가 좋은데요. 그렇지 않고 소위 양질의 일자리라고 말하는 일자리들 있잖아요. 서울에는 당연히 대기업들도 많고 그만큼 양질의 일자리들이 많은데 내가 직장 생활을 원한다 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역으로 내려오면 그러한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더러 또 어쨌든 간에 지역으로 내려오게 되면 내가 내 일을 스스로 찾아서 만들어가면서 살아야 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내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이 두 가지 지점을 고민을 해보시고 한번 연결지어서 전략을 세워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좋은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고 즐겁게 한다라고 하지만 네. 청년이잖아요. 심심하거나 외롭진 않아요. 다행히 저는 예산에서 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예, 또 예산에서 저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 친구들 때문에 같이 내려온 청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친구들하고 같이 이것저것 만들어보는 과정 자체가 저는 너무 즐겁고 굉장히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예산은 서울에서 그렇게 멀지가 않잖아요. 또 네. 원하면 언제든지 도시에 또 갈 수도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의 아들, 또 예산의 로컬 크리에이터로서 앞으로 또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끝으로요. 네. 예, 저는 지금 점점 비어가고 있는 예산 원도심 상가에 지금 조그만 작업실 겸 여행 안내소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행 안내소와 저희 시골 빈집을 개조한 복합 문화 공간을 서로 연결해가지고 이 로컬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로컬 투어 플랫폼을 만들고 싶습니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이게 자리 잡도록 더 열심히 기획을 해보고 더 많은 분들을 예산으로 끌어들이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예산에 숨겨진 이야기와 가치들을 찾아 알리고 만드는 로컬 크리에이터 박상준 씨와 오늘 함께 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산의 시골 마을에 터를 잡고 꿈을 일구고 있는 청년을 만나봤는데요. 충청은 오늘이 준비한 오늘의 소식 어떠셨나요? 인구가 줄어들며 농촌이 사라지고 있다지만 지역 곳곳에 숨어있는 소재들을 발굴해 새로운 이야기들을 만들어 엮어간다면 또 새로운 기회의 장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충청은 오늘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루하루 담아 여러분께 전해드릴게요. 저희 다음 시간에 꼭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